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문수의 정상회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1부하고 내일까지 좀 그 천용과 이제 요소를 떤 것에 대해서 좀 조목조목 좀 반박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내일 2부에서는 이제 이코노미스트지에서 좀 재미있는 이제 기사를 작성한 부분, 이게 또 한국의 핵무장에 관한 기사 부분이어서 과연 미국을 포함한 서방 세계는 한국의 핵무장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영우의 망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이미 다 대표님이나 말씀하셨으니까 대략적인 내용은 다 아실 거고, 하여튼 좀 여러 가지 자가당착주의가 정말 모순적인 이야기들이 많다. 사실이 아닌 이야기도 많고, 그다음에 이제 그 사람이 쓴 칼럼의 내용을 보면 북한이 비핵화를 거부하고 핵무력 증강에 집착하고 있는 현실은 한국의 핵 비확산 조약 탈퇴와 독자 핵무장을 정당화하고도 남는다 라면서 이제 결론으로는 핵무장은 시기상조고 아직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정말 참 이게 이론 자체,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게 한국의 입장에서 그렇다고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본인은 생각했지만은 국제적으로도 이미 한국의 핵무장에 대해서는 이걸 문제 삼을 수 없는 상황이다. NPT 그 조약 자체에도 이 부분이 있고,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 이 사람이 내세운 이제 명분이 주한미군 주둔 명분이 약화된다. 그러니까 독자 핵무장이 동맹의 파탄을 초래하지는 않더라도 주한미군의 주둔 명분을 박탈할 것이다.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전액 부담하지 않는 한 핵무장한 한국을 지켜주기 위해 주한미군을 계속 유지하자는 주장은 워싱턴 정치권에서 먹혀 들어갈 여지가 없다. 한국이 자체 핵무력으로 북한을 억제하겠다는 발상은 미국의 확장 억제에 대한 불신의 바탕을 둔 것이므로 확장 억제의 역할과 신뢰성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주한미군은 없고 확장 억지가 약화되어 한미 동맹이 공동화되더라도 자체 핵무기만 보유하면 대한민국이 지금보다 더 안전할 것인가. 그러면서 또 이제 궤변을 넣습니다. 이제 이른바 진보 좌팔 쪽에서는 이제 자주국방, 주권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전시 작전권, 통제권 조기 환수, 노무현 때 일인 것이죠. 이런 것에 반대하는 전직 장성 등을 향해서 썩어 빠진 군인이라고 아주 일가를 아무런 의미 없이 했던 적도 제 기억이 나는데요. 그런데 왜 한미 동맹을 강화하자는 쪽에서 핵무장을 이야기하느냐라는 식으로 뭔가 오히려 이제 핵무장을 얘기하는 것이 자가당착적이고 모순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조목조목 반박을 이제 하자면, 핵무장을 한 국가에 미군이 주둔할 명분이 없다.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은 유엔 안전보상 이사회 상임이사국 5개국은 모두 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상임이사국 중에 영국이 들어가 있고 영국의 핵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영국의 이 천용우의 주장에 따르면 영국에는 미군이 주둔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유럽에 주둔하고 있는 나토 소속의 미군 8,920명이 영국에 주둔하고 있습니다. 그럼 영국이 주둔 비용을 전부 부담하고 있나요? 그리고 영국이 미국의 확장 억제에 대한 불신을 바탕으로 해서 미국과 영국과 사이에 신뢰성이 약화됩니까? 그래서 핵이 있는 영국보다 핵이 없는 한국이 주한미군이 주둔하기 때문에 더 안전합니까? 그 다음에 영국에서 핵무장을 하겠다고 한 사람들이 미영 동맹의 확장 억지가 안보의 근간이라고 믿는 세력이 추진한 것이 아니었나요? 최근 이스라엘, 가자 지구를 둘러싼 이스라엘 전쟁이 하마스, 헤즈볼라, 이란에 대한 선제 공격, 암살 이런 걸로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한치 앞도 모르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좌파, 러시아, 중공의 어떤 공작에 관여되어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미국과 유럽의 특히 이른바 젊은 대학생들이 반이스라엘, 친 팔레스타인 시위를 격렬하게 하고 있고, 바이든도 임기 도중에 계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를 당했었습니다. 미국이 이스라엘 건국 이후에 이렇게 저렇게 전폭적으로 이스라엘을 지지한 거에 대해서 이게 유태인 로비다, 미국의 유태인 인구가 많다, 이런 이야기들 합니다. 그런 영향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미국이 이스라엘을 전폭적으로 지지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핵무기에 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1960년대에 당시 프랑스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힘을 합쳐서 핵무기를 개발을 했고, 이에 대해서 현재까지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1973년도에 이제 이집트의 아주 성공적인 기습 공격으로 정말 이스라엘이 건국 이후에 아마 지금까지도 최대의 위기를 맞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미국의 긴급한 무기 공수로 인해서 이제 이 위기를 극복하게 되는 것인데, 미국이 이렇게까지 한 이유에 대해서 다 핵무기를 언급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스라엘이 긴급한 위기에 몰리게 되면 정말 생존을 두고서 싸워야 되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실제로 핵무기를 사용하겠다라는 의지를 직간접적으로 많이 나타내었고, 이스라엘이 핵무기를 사용하게 되면 정말 중동 지역에서 3차 세계대전을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미국 입장에서는 그런 상황만큼 막아야 되겠다는 것이 현재까지도 미국이 이스라엘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천용우가 이야기하는 것, 우리가 핵무장을 하면 주한미군이 떠나고 미국의 핵 억지 전력이 투사가 안 될 것이다. 영국과 미국이 관계,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미국의 관계를 보았을 때 이것은 완전히 무지의 소치다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독자 핵무장이 대북 억지에 얼마나 효과가 있겠냐를 또 얘기를 합니다. 핵에는 핵이 최선이라는 억지 수단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다. 이론이 없습니다, 국제적으로. 근데 왜 이렇게 군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북한의 핵 사용을 억제하는데 미국 핵보다 한국 핵이 더 큰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나? 북한이 5,000개의 미국 핵무기보다 수백 개의 한국 핵무기를 더 두려워하거나 미국이 사용하지 못할 핵을 한국이 반드시 사용할 것이라고 믿는다면 독자 핵무장이 대북 억지력을 보장할 수 있다. 북한이 이후의 대북 적대 정책에 극도의 공포심을 보여온 이유는 유사시 미국이 재래식 무력만으로도 북한 체제를 종식시킬 수 있는 힘과 의지가 있음을 의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핵무장한 한국을 미국만큼 두려워할 것 같지는 않다. 과연 그렇습니까? 그럼 지금 도대체 미국의 핵 억지력에 기대고 있는 대한민국을 김정은, 시진핑, 푸틴이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일본이 한국을 견제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과연 얼마나 한국의 존재감을 생각하고 있을까요? 결국 천영우의 주장은 한미동맹 플러스 재래식 무기가 충분하다. 그럼 이거는 만병통치약이냐? 핵무장이 만병통치약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한미동맹 플러스 재래식 전력으로 정말 충분하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핵무기를 실제로 사용하면 핵무기는 억지 수단으로서 끝이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얼마나 유용할까? 북한이 다른 핵무장국과 본질적으로 다른 점은 억지가 실패하여 핵무기를 실제 사용할 개연성에 있다. 북한 정권이 핵을 사용하지 않고도 어차피 망할 위기에 도달하게 되면 핵 사용으로 잃을 것이 없어지게 되고, 이런 순간 억지는 실패가 된다. 그래서 북한의 핵 선제 공격으로 대규모의 사상자가 발생한 이후에 이를 응징하는 핵무기는 사후 핵방문에 불과하다. 또 자유세계는 선제 핵공격이라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취약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핵 무장으로 핵 억지도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쭉 얘기하는 거 보면은 정말 천영우가 자가당착에 빠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인은 자신의 어떤 이 글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를 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천영우의 논리에 따르면 핵무장은 다 무의미합니다. 또한 김정은이 급박한 위기에 무조건 핵 무기를 사용할 것이라는 전제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6.25 전쟁 때 미군과 국군의 북진으로 정말 이제 존립의 위기에 몰렸던 김일성은 중공으로 도망치려고 했었습니다. 김정은도 무조건 핵무기를 쓸 것이다? 그거에 대한 도대체 그 전제가 어디서 근거라는 것입니다. 김정은이 위기를 맞았는데, 체제의 위기를 맞았는데 만약 중공이나 러시아에서도 받아들일 마음이 없다 그러면은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무조건 정말 체제 붕괴 위기나 체제의 위기가 왔을 때 김정은이 무조건 핵무기를 사용할 것인 전제 자체가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천용우의 말에 따르면 자유세계가 대한민국이 북한 체제의 붕괴를 도모해서는 안 된다는 뜻인가요? 북한 체제를 계속 망하게 만들면 핵무기를 쏠 거니까 북한 체제를 계속 유지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까? 이명박 정부 때에 천영우 씨가 이제 외교안보 수석을 했었는데 다 기억나실 겁니다. 당시에 북한, 김정일인지 김정은인지는 정확하게 제가 모릅니다만 북한이 천안함 폭침을 일삼고
연평도 포격을 일삼았을 때 이명박을 포함한 청와대에 포진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전부 군대에도 다녀오지 않은, 그 다음에 어떤 용기와 결단을 내릴 수 없는 사람들임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그러한 무차별적인 도발을 감행한 것이죠. 그때의 외교안보수석 중에 한 사람이 천영훈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전쟁, 핵무기 당연히 사용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은 나는 절대 사용하지 않겠다, 나는 보유하지 않겠다고 했을 때에 북한의 핵무기, 우리 적성국의 핵무기는 더 큰 힘을 발휘하는 것이고, 우리가 핵무기를 보유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들을 만들어내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더 안전한 안보를 지킬 수 있다라는 것이 기본 생각인데, 천영훈은 그 기본 전제부터 지금 완전히 잘못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핵우산은 확실하냐? 확실하다고 천영훈은 얘기합니다. 뉴욕이나 워싱턴을 희생을 무릅쓰고 한국이 공격받았을 때 핵 억지력을 투자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서울을 공격하면 미국인 15만 명이 죽는데 북한이 핵 공격을 하겠느냐, 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다른 거 떠나서, 그러면 미국이 정말로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15만 명의 자국민을 위해서 미국 정부가 뉴욕과 워싱턴을 희생하는 것은 맞습니까? 저는 이제 자체가 비상식이고 비논리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현재 미국을 포함한 핵 보유국들은 소형 핵무기, 이제 예전 미소 냉전 시대 때는 전략 핵무기, 상대를 완전히 절멸시킬 수 있는 정말 대형의 규모를 가진, 영향력을 가진, 파괴력을 가진 그런 전략 핵무기 개발에 집중했다면은, 최근에는 이제 이러한 문제점들, 서로를 상대를 끝장내버릴 수 있다는 이 위험성이 사실은 핵무기의 유용성을 너무나 저하시키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안 가더라도 이제 전술 핵무기라고 불렸던 소규모 핵무기 개발에 진력을 하고 있는데, 더 큰 차이점은, 예를 들어서 서울에 큰 핵무기를 쓴다 그러면 서울 전체가 불바다가 되고 이제 난장판이 되겠습니다만은, 이걸 이제 정밀 무기와 결합을 시켜서 특정 지역에만 그 핵무기의 공격이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무기들 개발에 지금 진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천영훈 씨는 알고 계시는지, 또한 만약에 김정은이 핵무기를 사용한다 그러면 말 그대로 미국인을 포함한 많은 외국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서울을 굳이 공격할 필요가 있느냐? 김정은이 핵무기를 쓰면 서울을 공격할 것이다, 그 전제는 또 무엇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냐? 그러면서 이제 핵무장은 나중 문제다. 우라늄 농축이나 사용 해결료 재처리 문제가 더 시급하기 때문에 핵무장 타령보다는 그런 거에서 먼저 진력할 때다. 묻고 싶습니다. 차라리 그러면 핵무기를 맞은 다음에 핵무장을 나서자라고 얘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쭉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적인 사례에도 맞지 않고 국제 정치의 상식에도 맞지 않고 비논리와 비약적 사고, 이분이 외교를 몰라서, 국제 정치를 몰라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무조건 핵무장은 안 된다는 예전에 고루한 상황 인식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핵무장만은 절대 안 된다고 반대하고 나섰던 것이죠. 정말 이런 자가 대한민국의 외교 안보를 책임졌다는 것이 악몽이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른바 정부 고위층에 있었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 때 그렇게 숱한 우리 장병들이 희생을 당해야 됐다, 우리 국민들이 희생을 당해야 되는 일들이 벌어졌다는 생각이 좀 들고, 이제 좀 변화하는 세계에 제발 눈을 맞춰주기를, 아니면 그냥 이제 그런 것에 맞춰서 공부하거나 연구하기 싫으면 그냥 입을 다무는 게 나라를 위한 일이다 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